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예, 벌써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홍담님, 그리고 둥둥님 오셨네요. 예. 자, 오늘도, 라이브로 방송 진행,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쿤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쿤님. 네, 저녁 다 맛있게 드셨나요? 어, 세 분이 오셨네요. 자, 오늘도, 문제,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네, 쿤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몇 분이 좀 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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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담님도,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그러면 문제,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제가 정해진 시간에 잘 못하는데, 그래도, 회사 업무가 있지만, 최대한, 정해진 시간에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저녁 10시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 화, 수, 목 저녁 10시에 가능하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 토, 일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월, 화, 수, 목에는 10시에 하도록 제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쿵풍리님, 네, 동장님도 오셨고, 예, 반갑습니다. 자, 또 새로운 분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너희님. 네, 너희님도 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5,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예, 무슨 뜻이죠? 푸엉중님, 네, 안녕하세요. 자, 주제 5. 129번. 국경일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태극기 개양이죠. 리님. 예.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자, 우리나라 태극기 한번 보셨지만, 태극기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태극기. 태극기의 뜻은 우리나라의 국기, 흰 바탕의 한가운데에 붉은빛과 푸른빛으로 태극을 상징하는 원을 그리고 사방 내귀에는 대각선상으로 사괴를 그렸음. 조선 고종 19년 1882에 박영효가 처음 사용하고 이듬해에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 공포되었음. 입니다. 네, 박영효가 만들었고, 그죠? 예, 그게 다 문제입니다. 나중에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국경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자, 정답. 130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방금 했네요. 그죠? 답 바로 보겠습니다. 태극기. 예, 태극기. 131번.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그 위키백과 설명 한번 들었죠? 국기를 만든 사람. 대한민국 태극기를 만든 사람. 태극기를 만든 사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태극기를 만든 사람. 네, 박영효. 예, 정답.
아까 설명 한번 들었죠? 예. 자, 채팅장, 네, 많은 분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태극기를 만든 사람, 박영효. 예, 좋습니다. 자, 132번.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괴의 의미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근곤감리, 둥둥님, 근곤감리. 예, 태극기 사괴는 근곤감리. 그리고 그 사괴의 자, 뜻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근곤감리, 둥장님, 육님, 근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 네, 좋습니다. 근곤감리,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이죠.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또 물과 불이 있어야 우리가 생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전부 정답 잘 적어주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홍당님도 근곤감리, 근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 네, 하늘과 땅, 물과 불. 네, 좋습니다. 자, 근곤감리. 네, 좋습니다. 자, 근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자, 태극기의 사괴. 자, 위키백과 한번 잠깐 볼까요? 사괴, 태극기 사괴. 다시. 근곤감리. 네, 근곤감리. 그죠? 이렇게, 근곤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 하늘, 곤 땅, 감은 물, 리는 불. 이렇게 되어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양, 파란색은 은, 양과 음을 의미합니다. 자, 좋고. 자, 다음 문제. 133번.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현충일에 태극기를 자, 어떻게 개양합니까? 그리고 국장, 나라의 장례식, 뭐 대통령이 서거했거나 했을 때 그 기간에는 태극기를 애도의 표시로 자, 어떻게 개양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둥둥님, 기뽕에서 김면에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자, 동장님, 기뽕에서 김면에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또 양님도 오셨네요. 기뽕에서 김면에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유이님, 느이님, 자, 느이님도 새로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기뽕에서 김면에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 그렇죠. 조기라고 그러죠. 내려서 개양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뽕에서 김면에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조기.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고기가 나오네요. 찬조기는 생선 민어과에 조기가 딸린 나오네요. 물고기이다. 생선 알죠? 조기. 비싸고 맛있죠? 조기 개양. 네, 나오네요. 자, 그죠? 이렇게 깃면에 깃봉만큼 내려서 이렇게 개양하는 거, 이것을 조기라고 그럽니다. 조기. 국장일 또는 현충일에 자, 이렇게 개양을 합니다. 자, 134번.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이고, 그리고 누가 태극기를 만들었습니까?
자,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태극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자,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정답이 안 올라오네요. 자,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이 안 올라옵니다. 아, 예, 동동님 1등 종기라는 뜻입니다.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종기라는 뜻이고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태극 문양 중 빨간색은 종기, 파란색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네, 좋고 쿤님 빨강색 종기이고 파란색은 희망. 만든 사람 박영효. 예, 좋습니다. 퐁님 종기라는 뜻입니다. 네. 둥장님 박영효가 만들었고, 네, 느이님 종기라는 뜻입니다. 태극기는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기라는 뜻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박영효. 자, 박영효 어떤 분인지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박영효.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박영효는 조선 경기도 광주유수 겸 수어사 직책을 지낸 조선 말기의 문신, 정치인, 사상가로 급진개화파이다. 조선 말기의 정치인이고 사상가였네요. 자, 사진은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셨네요. 네. 네. 자, 135번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 보세요.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자, 이거는 답이 길죠, 그죠? 이거 바로 자, 한번 볼게요. 국기에 대한 맹세. 동동님.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대단하십니다. 정보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68년 말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그죠? 예, 대단하십니다. 이 긴 거를 동동님, 동장님, 육님. 네, 대단하십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이렇습니다. 좀 길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뚜예님,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네, 동홍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136번입니다.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해보세요.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해보세요. 자, 애국가가 뒤쪽에는 같죠. 앞쪽에는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가사가 다 다릅니다. 그죠?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 홍담, 후렴. 앞부분은 다른데 후렴이 같습니다. 동장님. 앞에는 다른데 후렴이 같습니다. 예.
자, 예, 김차율 님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는 다르고 후렴은 같습니다. 그렇죠. 너희님 앞에는 다르고 후렴은 같죠. 네, 정답. 네, 자, 애국가 한번 볼게요.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애국가.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다. 자, 노래 듣기는 좀 그렇고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애국가 여기 가사 나오네요.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 1절에서 4절까지 다 다르죠. 남산 위에 저소나무,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4절 이기산과 이맘으로 이렇게 나가서 후려면 다 똑같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죠? 다 후렴은 같습니다. 네, 앞부분은 다른데 후렴은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차마 제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애국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구글에서 음악 한번 제가 애국가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음정 정보입니다. 안 맞아도 애국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가사만 국가이다. 외우고 있다 하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음정 안 맞아도 돼요.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만 불러도 됩니다. 똑같이 안 불러도 돼요. 자, 가사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케비 퀴즈. 잠깐만요. 케비 퀴즈. EBS네요. 푸님 잘하신다고요? 자, 1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렴이죠, 후렴. 예. 위절입니다. 1절만 하시면 됩니다. 자, 1절. 네. 자, 네. 이렇게 애국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137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차렷 자세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일어서서 불러보세요 하는데, 뭐, 차렷 자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열중시어 자세 하세요. 이렇게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짝다리 짚어도 되고, 그냥 공손한 자세로 부르시면 됩니다. 공손한 자세로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훈민정음. 그렇죠. 훈민정음. 네, 훈민정음. 좋습니다. 훈민정음. 자, 정답 모두 다 잘 적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자, 138번.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유네스코에서 주는 상의 이름.
네, 동동님, 세종대왕상. 자, 동동님 순발력 아주 좋습니다. 자, 항상 1등이네요. 1등. 네, 세종대왕상. 네. 자, 다른 분들도 이 문제 처음 들어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이 문제 세종대왕상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 세종대왕상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문명 대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 세종대왕상입니다. 세종대왕상. 네, 쿤님 세종대왕상이에요. 자, 세종대왕상 한번 볼까요? 자, 구글에 세종대왕상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상.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회상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창설된 상으로 1989년에 제정돼 199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다. 자,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자, 이해하셨죠? 자, 세종대왕상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한번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세종대왕. 예. 광화문에 가면 있죠. 자, 다음 문제. 네, 좋습니다. 자, 139번.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국화. 자,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국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무궁화. 동동님 무궁화. 동장님 무궁화. 똥팜님 무궁화. 똥팜님도 처음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짱님도 무궁화. 옌님 무궁화. 쿤님 무궁화. 김차율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궁화 좋고. 똥판님 무궁화. 네, 똥판님 무궁화. 네, 그렇죠. 무궁화 맞습니다. 무궁화. 키풍리님 무궁화. 네, 푸엉님도 무궁화. 네, 무궁화죠. 무궁화입니다. 자, 무궁화 어떻게 생겼는지 자, 한번 자 보겠습니다. 무궁화.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무궁화는 9과의 낙엽 관목으로 대한민국의 관습헌법에 의해 나라꽃으로 여겨진다. 네. 자, 무궁화. 자, 이렇게 생겼죠. 이 가격이 왜 나오죠? 가격이 왜 나오나? 자,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순환을 당하면서 개체수가 많이 줄기도 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 무궁화의 건강 기능성이 새롭게 입증됐고 무궁화 술도 개발돼 그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무궁화 맞습니다. 자, 140번. 무궁화 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궁화 꽃의 의미. 무궁화 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궁화 꽃의 의미. 그죠? 무궁화 꽃에 또 꽃의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의 의미. 자, 무궁화 꽃의 의미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쿤님. 둥판님,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또 육님,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유엔님도 새로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또 김차율님, 피고 또 피어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동동님, 지지 않는 꽃이다. 자,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오랜 기간 피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원히 피고 또 핀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보통 꽃이 보면은
한 11월 꽃이 피면은 11월 못 갑니다. 꽃이 11월 못 가는데 무궁화는 100일이 넘도록 꽃이 핍니다. 피고 또 옆에 지면 옆에 또 피고 해서 100여일을 꽃이 핍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7월부터 10월까지 핀다는 피어서 다른 꽃에 비하면 아주 오랜 기간 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7월부터 10월까지 오랜 기간 피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더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나가 보시면 무궁화가 피어 있습니다. 지금 나무에 보면 무궁화가 피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무궁화 꽃이 핀 거를, 나무에서 핀 거를 봤는데, 주변에 무궁화 꽃 나무가 있으면 지금 보시면 피어 있을 거예요. 지금이 7월이니까 지금부터 가을 10월까지 늦가을까지 꽃이 필 겁니다. 자, 그런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141번.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통틀어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141번.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통틀어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남북한을 통틀어 제일 높은 산 이름. 네, 백두산이죠. 백두산. 네, 백두산. 금강산도 맞아요. 금강산은, 백두산은, 잠깐만요. 제가, 김차율님, 잠깐만요. 금강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백두산, 일단 백두산 한번 볼게요. 백두산.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백두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에 있는 화산이다. 자, 백두산이죠. 백두산인데, 잠깐만요.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금강산도, 네, 금강산도 백두산에 라는 뜻이 맞는데, 금강산.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금강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걸쳐 있는 산이다. 금강산하고 백두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네요. 예, 달라요. 백두산은 북한 저쪽에 신의주 위쪽에 중국하고 경계에 있는 산이고, 금강산은 동해 설악산 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릅니다. 금강산하고 백두산하고는 다른 산이에요. 설악산 들어보셨죠? 설악산 쪽에 있는 산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이 설악산의 다른 이름이었나? 이게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금강산하고 백두산하고는 다른 산입니다. 자, 네, 좋습니다. 백두산이죠. 자, 다음 문제 142번. 네, 차율님, 김차율님. 네,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남북한 통틀어 했던 문제 아닌가요? 잠깐만요. 네, 했던 같은 문제네, 그죠? 백두산이죠. 백두산. 네, 백두산. 자, 143번.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자,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남북한을 통틀어서는 백두산이 가장 높았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둥둥님 한라산. 역시 순발력 가장 빠릅니다. 네, 한라산. 네, 한라산 좋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이죠.
잠깐만요. 네, 한라산도 잠깐 볼까요? 한라산.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한라산은 제주도 중앙부에 있는 해발 1947.06m, 면적 약 1820제곱킬로미터의 화산으로 제주도의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산이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에 있는 이 호수를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백록담이죠. 그리고 백두산에도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은 아주 호수가 크죠. 백두산에 있는 호수 이름은 천지라고 합니다. 천지. 자,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 자, 잠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우리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나오죠. 삼천리라는 말은 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 거리가 삼천리입니다. 삼천리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거리가 삼천리고, 그 삼천리에 무궁화가 이렇게 화려하게 피었으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으니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무궁화꽃이 활짝 피어서 아주 화려한 대한민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144번.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주 단풍이 예뻐서 사람들이 단풍 보러 많이 옵니다. 강원도에 있는 산. 그렇죠. 창님,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네, 탭에서는 안 해요.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자, 여기서 공부하고 갈게요. 설악산. 강원도에 있는 단풍이 아름다운 산, 설악산입니다. 자, 설악산 위키백과 한번 볼게요. 설악산.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설악산은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에 걸쳐 있는 해발고도 1708m의 산이다. 네, 설악산. 자, 이미지 한번 볼게요. 설악산이 큽니다. 단풍이, 가을이 되면 단풍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단풍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 이렇게 단풍이 예쁘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주 예쁩니다. 자, 설악산이었습니다. 설악산. 자, 145번.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 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너희님 독도. 네, 너희님이 정답을 이번에는 아주 가장 먼저 적어 주셨습니다. 독도. 그렇죠. 독도입니다. 자, 독도 한번 볼게요. 독도.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한 대한민국의 섬이다. 독도. 네, 독도. 자, 지도도 한번 보고, 자, 독도가 여기 있죠. 독도가 여기 위성사진을 한번 볼까요? 위성사진을 볼게요. 자, 돌로 됐습니다. 돌로 된 섬입니다. 돌로 된 섬이고,
자, 그죠? 이렇게. 여기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가 있고, 독도에는 사람이 못 살지만, 울릉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죠. 그죠? 그래서 동해 바다에 있는 336호 문화재. 자, 천년기념물이네. 천년기념물 336호, 동해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독도. 그죠? 이제 아시겠죠? 자, 정답 독도. 자, 146번. 우리나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동쪽, 서쪽, 남쪽이 삼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반도라고 한다고 했죠. 반도. 그리고 한 면만 육지와 있죠. 북쪽으로. 그래서 한국의 반도라는 의미로 한반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죠. 동해, 서해, 남해. 자, 동해, 서해, 남해. 자, 맞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정답. 자, 정답. 동해, 서해, 남해. 네, 좋습니다. 자, 6번. 주제 6, 문제 다 풀었네요. 국경일과 명절. 자, 이거는 내일 할까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는, 자, 내일 또 풀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 하나 알려드리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송을, 정규 방송을 매주 월, 화, 수, 목요일까지 해서 저녁 10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월, 화, 수, 목 저녁 10시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그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갈수록 참여자가 많이 늘어나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는 게 더 낫나요? 자, 동영상이 좋은지, 이렇게 강의를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자, 어쨌든, 참여자가 늘어나니까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자,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실시간 좋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시간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네, 다음에 봬요. 네, 네.